이런 남자들이 있어. 술만 먹으면 야 내가 낼게, 오빠가 낼게, 형 내가 살게, 그냥 다 내가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남자 결혼해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결혼해서도 실상 똑같다는 거죠. 우리 여자 PD님들은 남자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는 연봉이에요. 또? 자산? 근데 연봉이나 자산을 처음부터 만날 때 우리가 다 오픈하진 않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면 타고 다니는 차나 데이트할 때 쓰는 돈 이런 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비슷할 것 같아. 남자가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로 이제 남자의 경제력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자한테 명품 선물을 척척해주는 남자 중에서도요, 진짜 그게 무늬만 부자인 남자들도 은근히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이런 남자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인생을 골로 보내는 경제관념이 박살난 돈 없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가오가 통장을 지배한다. 이런 남자들이 있어. 술만 먹으면 야 내가 낼게, 오빠가 낼게, 형 내가 살게, 그냥 다 내가 내는 거야.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야.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카드로 결제하면서 야 이건 다 내가 사는 거야, 나 이만큼 돈 있는 남자야, 이렇게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피디님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는 이런 선배가 있는데 항상 이게 돈을 내니까 사람들이 호구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쓴다고 해도 앞에서는 우와 우리 형 멋있다, 오빠 멋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가오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를 들어 삐까뻔쩍한 명품 시계, 그리고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고급 외제차, 이런 것들이 남자들의 두의 세계를 척도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벤츠 한 E클래스 정도 끌고 싶어.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럼 피디님들 어떻게 할 것 같아? 돈 모을 때까지 참아야죠. 그러니까 참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가오가 통장을 지배하잖아? 그러면 흔히 말하는 카푸어가 되는 거지. 봐봐,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내가 이런 차를 또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렌트카를 또 이제 빌리잖아. 번호판에 하, 허, 호 이런 거 붙잖아요. 근데 이게 또 꼴에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장기 리스나 할부 막 60개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매달 월급의 거의 60% 이상을 차값으로 내시는 남성분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카푸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외제차인데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90% 카푸어일 확률이 크다고 해요. 예를 들면 벤틀리나 진짜 좋은 차들 있잖아. 이런 거 물 정도면 진짜 좋은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살잖아. 그럼 그런 데 스티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아파트 스티커를 위조하는 사례들도 은근히 있대.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어. 근데 정말 비싼 아파트 스티커가 붙여있으면 어때? 믿겠지. 이건 명백한 사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절대적으로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 이런 거 있잖아, 카푸어 중에 월세 살면서 단기 임대라고 해서 이제 보증금 없는 데 있어요. 이런 데 이제 살면서 영끌 해가지고 차는 1억 넘는 차 몰고 다니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허세죠, 허세. 그런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남자들도 조심해야겠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티 안 나는 명품들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이런 거를 티내고 싶으신 분들은 뱅 그려진 지갑, 클러치백 이런 거 탁 티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휘감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중국 찐부자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러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 이렇게 과시욕이 심하고 과도하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겉만 화려할 뿐이죠. 통장은 텅 비어있을 확률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두 번째,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닌다. 왜 주위에 보면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럼 남자분들 보면 2개월, 한 달, 3개월, 그러니까 한 직장을 1년 이상 꾸준하게 못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도 채용을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성실도잖아. 한 회사에서 5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거는 그만큼 성실하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직장을 꾸준히 못 다니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때? 결혼해서도 책임감이 있을까? 없어. 내가 혼자 외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은 안 다녀. 안 다니고 그냥 놀고 있는 남자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남자 결혼해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결혼해서도 실상 똑같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경제적인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런 남자들은 살림이나 이런 거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나가서 과일은 얼마인지 쌀은 얼마인지 이런 생활 감각도 전혀 없고 뭐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남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은 1년 직장 생활에 그렇게 해서 퇴직금 받아. 그걸로 몇 달 살고 거기다 실업급여 또 받아. 그걸로 몇 달 버티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일하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반복. 그러면 같이 사는 여자가 어때?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혼 생활도 될 수가 없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어요. 이런 남자 결혼하면. 그런데 여기서 최악이 더 뭘까? 여기서 더 최악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더 빚까지 지는 남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야. 알고 봤더니 다 빚이었어. 그래서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팔아서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남자 만날 때 반드시 봐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이 남자가 정말 회사를 자주 바꾸는지 한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는지 이 성실도를 꼭 봐야 되고 카드 할부를 정말 자주 쓰는지 카드에서 뭐 대출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 나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거나 할부를 막 마음대로 쓰고 카드를 그냥 막 남용하는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제로인 겁니다. 세 번째,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제가 아는 동생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자가 400, 여자가 300 이렇게 벌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생활비로 해서 통 700을 이제 퉁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기 치장하는 거 쓰는 거야. 명품 가방도 사고 뭐 옷도 사고 자기 뭐 골프할 것도 끊고 말 그대로 가족 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품위 유지를 위해 쓰는 거지. 와이프 돈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결혼을 했어. 남편이 야 생활비 나 200, 너 200 해서 400 딱 합쳤어? 근데 생활비를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PT 끊고 헬스 끊고 이런 데 써.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할 거. 근데 그런 게 어딨어?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지. 어떨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할 것 같아요. 그쵸?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못 살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잖아요. 평상시에 경제관념이 없는 남자들이 와이프의 돈을 이렇게 펑펑 쓰더라고. 내 돈처럼. 대표님은 수입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 하죠. 남편분이 불만이 없으세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대표님도 용돈 드리세요? 저는 이제 카드를 줘요. 카드로 쓰면 이제 띵 하고 나한테 날라올 거지. 그리고 이제 난 전화를 하죠. 어디에 썼니? 대표님은 허용하시는 한도가 있어요.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일단은 저는 필요한 옷이나 이런 건 제가 사줘. 필요한 건 다 사주고 먹을 것도 다 제가 쓰게끔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를 쓰게 하는데 예를 들어 불필요한 거를 산다. 그러면 네가 사. 그냥 네가 벌어서. 그럼 안 사. 할 수가 없어. 내가 주지 않으면. 그럼 살 리가 없죠. 싸울 리도 없고.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부부가 생계를 같이 꾸려나가다 보면 네 돈 내 돈의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처럼 네 돈 내 돈의 개념을 분명하게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사 라고 해줘야지. 제가 본 주변에 최악의 그 남자는 어떤 남자였냐면 와이프가 부어놓은 적금 있잖아. 그거를 이제 깨게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한 거야. 한 2억가량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렸죠. 그게 진짜 최악이었어. 그 남자는 얘기를 했겠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하지만 지돈 갖고 했으면 좀 덜하죠. 와이프 돈까지 털어서. 이건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돈, 네 돈을 구분을 못하는 남자들은 있잖아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야 정말. 오늘은 경제관념이 박살난 남자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여성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유형의 남자들을 만약에 혹시 만나거나 지금 썸을 타고 있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진짜 인생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무조건 헤어지셔야 됩니다.